지난 16일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실려 들어왔습니다. 다른 1차 의료기관에서 인계된 환자였는데요. 하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문일까요? 평소 건강하던 한 40대 남성이 건강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불과 40분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그날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당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었다는 아내. 하지만 남편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본 거 기억나죠? 네. 남편이 잠깐 어디 여행 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기분이. 그냥 다 꾸민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나간 사람이 2시간만 죽었다고 연락 왔는데 날그럼 아닌 거지. 평소 잔병 치레도 없었고 운동을 좋아해 건장한 체격이었다는 남편. 연말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던 한 병원에서 이 비극이 시작됐다는데요.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CT 찍으라고 하네 그랬길래 우리는 CT 찍으려고 간 게 아닌데 의사 선생님 권유로 찍으라고 해서 찍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건 당시 의료 행위를 기록한 진료 기록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영제를 주입한 이후 환자가 괴로워했고 그 후에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실시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영제란 CT나 MRI 검사 시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품인데요. 진료 기록에 따르면 남편은 조영제를 투여한 후 약 10분이 지나자 가려움증을 호소했고요. 그 후에 혈압이 급속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멀쩡했던 사람이요? 그렇다면 해당 병원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갑자기 혈압이 오르니까 마사지하고 막 뭔가 급식했다. 쇼크, 조영제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조영제입니다. 조영제는 방사선 검사 시 투여하는 약품이지만 부작용에 의해 사람에 따라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걸 그냥 과민성 쇼크, 심부전, 심정지,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한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만 명당 1명 정도꼴로 사망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조영제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4년간 총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위험이 있는 만큼 조영제 투여 시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아니 뭐 어떤 주의사항이라든가 뭐 동의서 같은 거는요? 동의서 같은 것도 안 받았어요. 통상 오른쪽에 수액을 맞으면 동의서 사인을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필체도 저희 신랑 필체도 아니고요. 본인 글씨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설명은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유족에 따르면 당시 남편이 오른팔에 조영제를 투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서명이 없네요. 이게 누구지? 네, 제가 쓴 거예요. 어차피 환자분들 못 쓰신 분들은 제가 써줘요. 오른쪽에 맞고 있을 때는 서명 못 받았어요. 병원 측에서 오른쪽에 주사 맞으면 서명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사고 당시 또 팔을 찍어놨더라고요. 자기 수액 맞았던 팔을. 하지만 남편이 사망 전에 찍었던 사진에는 분명히 왼팔에 투여가 되고 있었습니다. 수액주사를 왼팔에 맞고 있었는데 서명을 못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서명을 왜 안 받았냐. 그래서 우리 애가 그래서 하고 나서 받으려고 했는데 좀 바빠가지고 그때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그래서 이제 부검 결과 나오고 그러면 밝혀집니다. 가수에서 이제 부검이 끝난 뒤에 그럴 확률도 있다. 불확실한 것인데 그걸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죠. 이제 고작 6살, 2살이 된 두 아이는 벌써부터 아빠의 빈자리를 느낍니다. 뽀뽀하는 거 봐요. 어디에 있어 아빠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따 이 어렵고 힘든 거를 누구한테 호소도 못하고 처치를 못해서 사망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쇼크사 때문에 진짜 그냥 바로 그렇게 된 건지. 동의서에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것으로 봐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많고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료진의 조치가 즉각적이고 제때에 적절한 수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다음 주 연말에 이제 건강검진을 잡아놨는데 저희처럼 6월, 7월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미루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진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 나한테 조영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럼? 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 조영제 부작용 쇼크를 미리 알기가 어렵다고 해요. 네. 과거에는 피부 테스트 등을 해왔지만 예. 대규모 연구 결과 결국 이것도 조영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예측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건강검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를 조영제 네. 투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렇죠. 그냥 내 목숨을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입을 모아서 조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런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에는 초기 응급처치가 결국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검진 시에 마취 전문의가 상주를 하고 있는지 또는 응급팀이 신속하게 가동되는 병원인지를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그나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